외국인 융자는 non-QM 융자라는 그러한 융자 프로그램에 속한다고 보면 될까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외국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2년치 세금 보고가 아닌 다른 내용의 그 인컴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융자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non-QM 융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단어인 것 같고요. 영주권자이신 분도 계시고 시민권자도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미국에다 다시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외국인 융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분은 일단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가 계시면서도 외국에서 이만큼의 인컴 소득이 있었다라고 해서 네. 미국에다가 보고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적격 대출, 네. 그러니까 컨포밍 론으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죠. 근데 정말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네. 이제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께서 네. 미국에 정말 투자용으로 집을 사신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non-QM, 외국인 전문 융자 프로그램으로 네.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 전문 융자 프로그램으로서 투자를 하시려는 매수자분께서 본인 자금은 얼마 정도를 해야지 나머지를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은행마다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네.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대부분 많은 은행들이 보통 한 25% 이상만 네. 다운페이를 하신다고 하시면 네. 융자가 일단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본인 자금을 40% 정도를 하고 그리고 융자은행에서는 60%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25% 정도의 본인 자금이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나 투자용으로 집을 하나를 구입해야 되나 하셨던 분들이 네.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 그럼 두 개도 구입이 가능하네 맞습니다. 라고 또 해서 두 개를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요새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그 아시아 쪽에서 저희한테 융자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네, 특히 조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집 가격대가 아직까지 맞아요. 너무 매력이 맞아요. 있는 집값대라서 네. 그런지 저희가 non-QM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 7년 동안 한 거의 4, 빌리언 정도로 제가 펀딩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그 외국인들 포션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네. 조지아도 저희가 지금 보면 몇 군데 주가 있어요. 네. 저희가 많이 하는 외국인 융자 주가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핫한 주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아인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적격 대출과 비적격 대출, 네. 그리고 non-QM 융자, 그리고 외국인 융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서로 다르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모기지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non-QM 융자와 외국인 융자는 미국 내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반 융자하고 비교해서 모기지 금리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미국의 30년 고정이자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예, 저희가 예전에 항상 코비드가 있을 때 네. 그때는 저희가 30년 고정이자가 거의 한 2점 중반대에서 한 3%까지도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6점대 중반에서 6점대 후반대 네. 지금 30년 고정이자가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시고 네. 미국에서 740점이라는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네. 그런 또 이자가 나오고요. 그 이자 또한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집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격 대출에 다 해당이 되는 손님이신데 투자용 집을 구입하신다. 네. 25% 다운하시고요. 똑같이 한국에서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네. 그리고 740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자를 지금 한 7.25에서 7.5 정도 사이를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외국인 융자를 하셔도 네. 30년 고정이자를 하셔서 25%, 30% 정도 다운하시면 네. 크레딧 스코어도 없고요. 네. 그리고 세금 보고 안 보고요. 네. 그러면서 이자가 거의 7.87에서 한 네. 8.125 정도 사이의 이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자도 지금
나쁜 편이 아니에요. 네. 예.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요새 네. 프라임 이자가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이자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통 외국인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의 한국 거주 투자자분들께 생각하실 때는 모게이지 금리가 일반 융자에 비해서 아주 많이 높은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김한수 부대표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일반 융자로 미국 내국인일지라도 구입하려는 주택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거주 목적의 모게이지 금리보다도 이자가 높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 융자를 할지라도 일반 융자로서 받는 모게이지 금리보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게이지 상환 만기가 보통 30년 고정으로 많이 하는 경우여서 네. 월 모게이지 상환 금액 자체는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클로징하는 단계에서 클로징 서류에 이제 서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외국인 융자를 받을 경우에 동반되는 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네. 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클로징 관련된 융자 서류에 있어서 노트와 시큐리티 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님들께서 클로징 하실 때 보시면 사인하셔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궁금하신 서류 중에 하나가 꼭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공증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노트,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큐리티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노트라는 건 이게 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손님께서 융자를 드리잖아요. 손님께요. 그러면 네. 몇 년 상환에 그 집이 페이오프 돼서 그 소유권이 저희 그 손님한테 네. 넘어간다는 뭐 약속 증서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돈을 빌리실 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빌리시는 그 원금이 있으신데 그 원금의 이자와 원금 부분이 페이먼트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네. 그리고 언제 론이 다 페이오프가 되시는지가 적혀져 있는 게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큐리티를 사인하시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이제 돈을 내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담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을 담보로 융자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3개월 동안 만약에 계속 모기지 페이먼트를 안 내시거나 네.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이제 약속 증서 같은 걸 사인하시는 게 이제 스큐리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자 같은 경우는 또 차저하고는 달라서요. 3번 연속으로 만약에 모게지 페이먼트를 안 내시면 네. 저희가 손님을 굳이 부르지 않고 네. 저희가 바로 그냥 코트에 차업을 신청할 수 있고 바로 차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네. 법과 규정이 다 다른데요.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큐리티 디드를 사용하는 그런 주라고 한다면은 일단 캘리포니아 주는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나 이제 뭐 플로리다, 네. 이제 타주 같은 경우들은 이제 단어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떤 주는 스큐리티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네. 주는 이제 모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클로징 때 최종 정산 명세서라고 그래서 세르먼 스테이먼트에 일반적인 모든 항목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게이지 융자 관련되는 세금으로서 intangible tax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적혀져 있어요. intangible tax는 쉽게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예로 이게 지방세를 네.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시면서 한 번 내시는 비용이세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무슨 구가 되겠죠. 여기는 네, 이제 네, 네. 여기는 이제 카운티라고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 구에 네. 한 번 내시는 그 지방세, 등기와 네. 관련된 지방세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네. 그거는 클로징 때 한 번. 클로징 때 한 번만 내시는 네,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예.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타이틀 인슈런스라 그래가지고요. 최종 정산 명세서를 보면은 네. 렌더스 커버리지
그리고 오너스 커버리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또 거기에 얼마라는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모기지 융자 관련해서 랜더 커버리지는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타이틀 인슈런스가 뭐고 왜 타이틀 인슈런스비를 바이어가 내는 걸까요? 라고 네, 많이 물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랜더 커버리지가 있고 오너스 커버리지가 있는데 오너스 커버리지는 말 그대로 등기, 그러니까 타이틀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네. 이 집 소유주가 집을 팔기에 하자가 없는 등기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제가 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주마다 일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긴 하지만요. 네. 조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네. 클로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그 타이틀, 그 등기를 심사하는 회사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 서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장을 받으셔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50만 불 주고 샀는데 만약에 나중에 등기가 문제가 있어서 네.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새로운 오너 입장에서 구입하시는 게 그냥 오너 스타일의 인슈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랜더 입장에서는 또 랜더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가시는 손님한테 네. 융자 받으셨으니까 네. 랜더 커버리지도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유권 보험에 있어서는 소유자 보험 증서 그리고 대출자 보험 증서가 필요한 부분인데 매수자 입장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융자 은행을 위한 대출자 보험 증서를 꼭 구입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금액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이 나오나요? 보통 이제 랜더 커버리지하고 오너스 커버리지를 같이 구입하시게 되면 네. 오너스 커버리지가 좀 이렇게 커 보이는 금액이 되어지고요. 네. 대신에 랜더스 커버리지는 되게 작게 보이시게 돼요. 하나를 구입하시고 하나를 구입 안 하신다고 해서 가격이 막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네. 융자를 받으시게 된다면 네. 오너스 타일 인슈런스도 거의 다 구입하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클로징 관련 모기지 융자 서류와 그리고 클로징 때 단 한 번 지불하는 금액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 지금 김한수 부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현재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